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나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비쌈,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을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SEC 측에서 드디어 이 혁신 면제, 일명 샌드박스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XRP랑 현재 어떤 직결점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번 뉴스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국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라거나 상품에 대해서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일부를 완화를 해주겠다는 건데, 그동안 미국에서는요, 이 신규 프로젝트라거나 서비스가 실제 출시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었다는 거예요. 이 등록 절차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했었고 규제랑 충돌하면은 아예 멈춰졌었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 기업들 차원에서는 일정한 안전 구역 안에서 테스트랑 출시까지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리플 XRP 같은 결제 송금 기반 코인에게는 제도권 실험 부대가 공식적으로 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RLUSD,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건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금을 BNY 멜론 같은 대형 은행에 맡겨버리면서 신뢰 기반까지도 쌓아왔었죠. 근데 RLUSD가 샌드박스 제도 안에서 결제나 유통 테스트를 시작한다? 그렇다면 리플 레저랑 연결된 미국 내부 합법적 결제 루프가 현실화가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규제 충돌 때문에 꿈으로만 얘기해오던 시나리오가 이제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제 실험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은행과 결제 인프라 진입인데, 리플은 이미 전국 은행 인가 추진과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까지도 시도를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과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지만 이 샌드박스 하에서는 최소한 파일럿 결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생겨요. 즉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실제 사용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는 이런 본격적인 다리가 놓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ETF랑 유통시장도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 SEC가 최근에 스팟 ETF 일반 상장 기준을 통과시키면서 멀티코인 ETF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샌드박스 제도가 맞물리게 된다? 그러면 토크나 증권, 커스터디 표준 같은 제도가 빠르게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XRP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소송이 끝났다 수준이 아니라요,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품 구조에 실질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명확해지는데, 영국의 FCA 측에서는 실제 소비자 대상 라이브 테스트를 허용을 했고, 싱가포르 MAS는 특정 규제를 케이스별로 완화까지도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까지도 이런 모델을 가져오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XRP 관련 프로젝트도 이 규제 항목은 면제다, 이 기간 동안 실험 허용이다, 뭐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받고 합법적으로 시도가 가능해지겠죠. 물론 여기에는 리스크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영구 규칙 변경이 아니라 한시적인 예외이기 때문에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정식적으로 규정으로 승격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기존 규제를 따라야 된다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해요. 또 증권성 판단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샌드박스 밖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SEC가 올해 안에 시행한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이 정책 일정이라는 게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발표가 XRP한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XRP가 이미 스테이블코인 RLUSD, 은행인가, 마스터 계좌, 이 XRP ETF, 그리고 커스터디까지도 이 모든 제도권 키워드랑 XRP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샌드박스가 이번에 열리게 된다면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합법적인 실사용 테스트라는 이런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코인이 바로 리플 XRP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번 미국 SEC의 혁신 면제 자체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제도권 편입 속도를 높이는 기폭제가 되어줄 겁니다. 이게 XRP한테는 RLUSD랑 결제망, ETF랑 기관자금 유입이라거나 은행인가 실험이라는 이 세 가지 문들이 동시에 열릴 수가 있는 거고, 단기 가격 영향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이번 제도 자체가 XRP가 금융 백엔드 자산으로서 재평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된다. 누차 강조드리는 말씀인 거고, 현재 XRP 가격 어때요? 출렁이고 있죠. 하락도 하고 또 반등도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랑 인프라가 하나씩 열리는 순간이 쌓이게 된다? 그럼 결국에 그 무게는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번 SEC 측의 혁신 면제 역시도 이런 큰 그림의 한 조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 SEC가 내놓은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이슈가 한 가지 더 터졌는데요. 바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가 포괄적 상장 기준으로 승인됐다는 뉴스예요. 이게 단순하게 ETF
하나가 더 나왔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ETF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전환점이다라는 거고, 먼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암호화폐 ETF가 상장되려면은 미국 SEC가 건건히 개별적으로 심사를 했었죠. 마치 매번 문 앞에서 허가증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SEC가 새로 승인한 포괄적 상장 제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은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상장 자체가 가능해진 거고, 실제로 이 제도가 바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9월 23일 NYSE, ARCA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랑 미니 트러스트 ETF를 기존의 개별 승인 규정에서 포괄적 상장 규정으로 전환했습니다. 즉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ETF는 새로운 표준에 따라 가지고 바로 시장의 상장과 운영까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요건이라는 거는 뭘까요? 미국 SEC가 정한 문턱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해당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ISG 감시 연합에 참여하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거래소 간의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서 이상 거래에 대해서 잡아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해당 자산의 선물이 최소 6개월 이상 이 CME 같은 지정 계약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미 충족을 했죠. 향후에 XRP나 솔라나 같은 자산들도 CME에서 선물이 상장되면서 6개월 이상 거래가 되면은 ETF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기에는 그 자산의 최소 40% 이상 투자된 ETF가 이미 증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들을 봤을 때 그냥 이제 전부 다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정장치랑 조건들이 촘촘히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ETF가 항상 장중 지표 가치나 순자산 가치를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되고, 산출에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가 즉시 거래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 조성자라거나 지수 사업자, 브로커 딜러 사이에는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파이어월까지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에 따른 유동성까지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에 따른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같은 상품은 이 제도로는 불가능하겠죠. 또 ETF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은 언제든지 환매에 대비해서 유동화 가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코인이 스테이킹으로 묶여 있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절차는 간소화됐지만요, 규제 의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도권 편입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예전처럼 미국 SEC의 개별 승인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요건만 맞추면은 바로 시장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관 자금의 접근성이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 ETF가 연금이나 보험사, 대형 자산운용사 같은 자금들이 가장 쉽게 투자가 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후에 다른 알트코인 ETF, 예를 들면 XRP ETF 같이 이렇게 확장될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언제든 된다가 아니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선물 요건이 충족된 뒤에야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CME가 XRP 선물을 상장해가지고 거래가 시작이 된다면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ETF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결국에 SEC가 이번에 승인한 포괄적 상장 제도 자체가 암호화폐 ETF를 특별한 예외 상품이 아니라 일반 자산 ETF 같은 취급으로서 격상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단기적으로 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제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제도권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신호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허락받아가지고 겨우 들어오는 자산이 아니라 규칙만 맞추면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자산,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ETF 시장의 확산 속도 자체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큰 거고, 여기에는 당연히 가장 먼저 주목받게 될 XRP 리플이라는 거, 이에 따른 XRP ETF도 시간 문제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점들 기억해 주시고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서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미있는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암호화폐 100만 장자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24만 명을 넘어섰어요. 불과 1년 만에 무려 40%가 증가했다는 발표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억만장자 숫자는 36명으로서 전년 대비 29%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지역적인 차이부터 보자면은 여전히 북미랑 유럽 쪽의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요, 최근 들어서 아시아, 특히 한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이런 시장에서 고액 자산가들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투자자분들 체감하시겠지만요, 업비트 거래량 하나만 보더라도 글로벌 1위 수준을 기록하는 날들이 상당히 많죠. 단순하게 한국 개미라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의 자산들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비중이 현재 막강하게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코인별 편중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100만 장자의 60%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는데요.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비트코인이라는 거고,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같은 이런 알트코인들도 성장을 했지만요, 자산을 안정적으로 쌓은 대다수는 결국에 비트코인 홀더였다는 거.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알트코인은 변동성 있는 성장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래 패턴인데, 이번 수치가 단순하게 설문조사로 나온 게 아니라요,
실제로 15만 명 이상의 고액 자산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온체인 지갑 패턴이나 거래소 유동성 자료들 반영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억만장자 36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단순하게 운 좋게 맞은 로또가 아니라요. 중장기간에 걸친 고래 매집, 중장기 보유, 그리고 시장 국면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익 실현한 전략들이 겹쳐진 결과라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고래의 지갑은 말보다 솔직했고요. 이들이 쌓아온 패턴들이 결국에 보고서에 찍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통계 자체가 말해주는 것은 장기 보유와 원칙 있는 매매가 정답이라는 사실이겠습니다. 하락장 동안 끝없이 조롱당했던 사람들, 버티고 분할 매수한 사람들, 이번 강수정에서 전부 다 보상받으셨죠. 100만 장자 40% 증가라는 숫자 자체가 사실상 시간과 원칙을 지킨 사람들한테 돌아간 성과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고, 하지만 이에 따른 위험 경고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이 보고서의 주인공은 결국에 상위 1%의 투자자들인 거고, 이런 것들 개인분들께서 무리하게 따라가시다가 나도 금방 100만 장자 될 수 있겠지, 이런 착각으로서 추격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게 비중 조절 분산 매수, 그리고 나만의 원칙 매매입니다. 100만 장자랑 10,000만 장자가 늘었다는 소식 자체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점점 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 고액 자산가들과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같은 개인분들께서 할 수 있는 거는 욕심을 줄이시고요. 시간을 내 편으로 삼으시고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 나가시면서 원칙을 지켜내는 투자 매매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숫자는 고래들의 흔적을 보여주지만요. 이 미래의 결과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각자의 선택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로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에 리플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다면은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리플은 무조건 좋다, 이런 관점들 내려놓으시고 아주 냉정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리플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건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좋은 방향일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 이런 방식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이 장기 투자라는 이름으로써 무리하게 한 방에 몰빵해버리면은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고 이런 길들 지켜내기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차라리 적당한 비중 조절 속에서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묘합니다. 리플이 4,000원, 4,500원까지 오르는 걸 지켜다 보면은 지금 못 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조급함에 결국에 4,700원, 4,800원에서 급하게 매수 버튼 눌러버리시곤 하는데요. 그 순간에는 어차피 장기 보유할 거니까 이거 떨어져도 더 살 거다, 기다리면 된다, 평생 가져갈 거다,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막상 하락장 찾아오고 반토막 나면 어떻게 돼요? 리플 3,000원 후반 혹은 3,000원 초반, 2,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느껴지는 불안감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해요. 이 장기 투자시라면요,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것만큼 매수도 길게 나눠서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1차 매수 타점이 4,700원이었다라고 하더라도 2차, 3차로 이어지는 분할 매수를 준비해 두면은 하락장에서도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버틸 힘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하락이 왔으니까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건강한 투자 심리다라고 말씀드려요.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오르면은 메인 비중이 올라서 좋은 거겠죠. 또 내리면 어때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은 겁니다.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이렇게 긍정적인 심리, 투자 심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원칙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한 전략인 거고, 직접 경험해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몰빵 매매의 후회랑 아쉬움들, 그리고 분할 매수의 힘을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원칙 매매를 조금씩 배워가시면서 장기 투자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